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이왕 맞이해야 하는 월요일 즐겁게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 월요일의 아침은 지난 한 주간 나왔던 주요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 지난 한 주는 다이나믹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며 가격이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지속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이며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는데요. 이 새해를 맞이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중단기적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운용하는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야기를 하는 인물은 아니죠. 지난 월요일 레이 달리오의 경우에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재차 경고하게 됩니다. 이 레이 달리오에게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던 것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9월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진짜 성공한다면 이를 정부가 가만히 보지 않을 것이며 죽이려 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경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과연 없앨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지속적으로 전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경우에도 그저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거의 이 시장을 사회의 악으로 몰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1년 중반부터 미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나오면서 미국 백악관에서의 암호화폐 기조가 놀랄 만큼 바뀌었으며 지난 5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사건 이후 완전하게 말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격이 급락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장의 건정성이 회복하는 모습을 미 정부에서 직접 목격하였죠. 이후에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에는 SEC는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제롬 파월의 경우에도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며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부족했는지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우리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레이 달리오의 말처럼 미 정부가 이 시장을 금지시킬 확률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레이 달리오의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2021년 말 미국의 세금 납부가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래소들이 강제적으로 중국인 자산 처분을 완료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감소했다는 소식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증권사에게서도 새해를 맞아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자산 배분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의 최연만 회장 또한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작년과는 다르게 올 초부터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표출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참 안타깝게 시장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숏포지션 물량이 증가를 하였으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합법적인 용도가 없다며 재차 비판하게 됩니다. 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용히 있고 하락할 때만 갑자기 나와서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언급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세 시그널로서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보통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소식이며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러한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47,000달러를 반납하여 이제 월요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월요일이 마무리되고 또 화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화요일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조금은 심심한 장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심한 장 상황 속에서 화요일은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요일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46,0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오펜하이머의 전략가의 경우에는 46,000달러를 유지를 지속한다면 6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블록스트림의 CSO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하여 10만 달러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추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암호화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맥스 카이저의 경우에는 연내 무려 22만 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으며 해슐레이트의 신고점 갱신 소식을 근거로 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같은 날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해슐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보통 채굴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해슐레이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해슐레이트가 증가하면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채굴 비용이 상승하며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 작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맥스 카이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 증가율을 가격이 따라간다는 입장을 수년째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탈리아에서 참 보기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통 금융권인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최초로 나온 소식인데요. 이탈리아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죠. 신한카드의 경우는 금융 플랫폼 최초로 NFT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대체불가 토큰으로 불리우는 NFT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소식보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에서 NFT 플랫폼을 지원하며 심지어 매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더욱 놀라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소식들이었는데요. 암호화폐 기반 기술로 만든 NFT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화요일 저녁쯤 가격이 갑자기 반등하여 47,800달러까지 상승을 하더니 아쉽게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며 이렇게 화요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일의 절반이죠. 수요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수요일 또한 가격의 크나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죠.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횟수로 4년 만에 최저치인 39.3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만 이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루 퍼져 있다는 것으로 시장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알트코인, 디파이, NFT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얼마 전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였었는데 이를 실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의 절반은 비트코인의 매수를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지난 11월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도시를 세계에서 첫 번째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 비트코인 도시 건설에 사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완전히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성지로 만들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함께 월가의 이제 유명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까지 출시한 은행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충분히 돌파하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금의 자금을 흡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 소식이었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암호화폐를 반영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교육할 목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취지라는 담당자의 견해도 함께 나오게 되죠. 이것 또한 참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만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소국인 코소보라는 국가에서는 에너지 공급 문제를 명분으로 암호화폐 채굴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이죠. 영국의 경우에는 아마추어 영상을 통하여 스테이킹 기능으로 친숙한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대해서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광고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명분으로 금지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경우에는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또다시 연기하면서 아직까지는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를 보이게 됩니다. 참 SEC의 시간 끌기가 징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선물 ETF를 승인시킨 이후에 현물을 승인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일시 46,000달러를 반납하였지만 다시 반등하며 수요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목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목요일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목요일 새벽 이루어진 FOMC의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전 세계 증시 전반의 하락이 야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46,000달러에서 잘 버텨주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43,000달러까지 일시 무너지며 시장의 공포는 크게 달하게 됩니다. 목요일 나온 연준의 발표를 보게 되면 더욱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며 이러면 이제 다가오는 3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장 전반에 공포가 퍼지게 되며 공포 탐욕 지수 또한 15포인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현재 오미크론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 속에 프랑스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변이의 이름은 이제 IHU로 부르게 됩니다. 이 최근에는 이제 뭐였죠? 델타크론, 오미크론과 델타를 합친 델타크노론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었는데 이 백신에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감기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코로나보다 변이가 더 많겠다라며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게 되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선물 시장 또한 6.86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며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락한 것 또한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무려 18%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참 어떻게 지난달부터 시장이 하락할 때면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지 이 정도면 짜여진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간들이 지나며 목요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보이는 암호화폐 가격 상황에 비트코인의 낙폭이 더욱 확대되며 장중 41,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영향 때문일까요? 선물 시장 또한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위아래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며 롱과 숏 포지션의 뚝배기를 지속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18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에서는 하나의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되는데 바로 이더리움 매도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무려 972%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매도라는 이제 키워드 또한 40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무너지며 두려움이 가득 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자산 운용사 위즈덤 트리에게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재도전이 진행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재차 작성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일주일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소식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22년을 맞아 시장의 반등을 생각했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참 답답한 시간들이 연속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반등은커녕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니 답답함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굳건해지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다시는 회복이 못할 시장일까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과연 지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회복할 것이며 확장될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과연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